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나 이번 회담의 성과를 확신했습니다. 국경 장벽 건설 자금 확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결의안이 어제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신임 뉴욕시 공익옹호관에 윌리엄스 시의원이 당선되며 한인 론킴 후보가 아쉽게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어제 저녁 발생한 롱알랜드 레일로드 열차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승객 900여 명이 대피하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교통 혼잡세 징수를 포함한 MTA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8개월 만인데요. 두 정상은 서로를 칭찬하며 이번 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두 정상은 현지 시각 27일 오후 6시 27분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첫 만남을 가진 후 30분간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을 한 데 이어 오후 7시 9분부터 1시간 40여 분간 친교 만찬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이 만찬을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담에 앞서 모든 사람이 반기는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렇게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더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많은 진전을 이뤘고 가장 큰 진전은 우리의 매우 좋은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이틀째인 28일에는 오전부터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구체적 조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회담 결과물을 담은 하노이 선언에 서명한 뒤 이틀간의 회담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국경 장벽 건설 자금 확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결의안이 어제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에서도 13명의 의원이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동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 무효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 찬성 245표, 반대 182표, 기권 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언 무효 결의안에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13명이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앞으로 3주 안에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26일 현재 10여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결의안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결의안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상태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결의안이 남부 국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다시 상하원의 표결을 거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임 뉴욕시 공익옹호관에 윌리엄스 시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한인 후보 론킴은 아쉽게도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어제 실시된 공익옹호관 보궐선거는 무려 17명의 후보가 출마해 혼전이 예상됐지만 경과는 상위권 후보 3명에게 표가 몰렸습니다. 1위는 득표율 33%를 기록한 부마니 윌리엄스 후보가 차지했고 2위는 18.8%를 득표한 에릭 울리치 후보, 그리고 엘리사 마크 비베르토 후보가 11%를 득표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유일한 아시안 후보로 기대를 모았던 론킴 후보는 2.86%의 득표율로 8위에 그쳤습니다. 새로운 뉴욕시의 공익옹호관에 오른 윌리엄스 후보는 올해 42세로 2009년부터 뉴욕 시의원으로 활동했으며 뉴욕시 세입자 조정위원회에서 일한 바 있습니다.
당선된 윌리엄스 후보는 당선 연설에서 드블라지오 시장을 향해 시장을 위해 뛰지 않겠다며 날을 세웠고,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당선된 윌리엄스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뉴욕시 발전에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저녁 롱아일랜드에서 발생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승객 900여 명이 대피하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고 여파로 열차가 지연 운행되면서 오늘 아침 출근 시간에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어제 저녁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웨스트버리역 인근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 사고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오후 7시쯤 웨스트버리역 인근 스쿨 스트리트 철도 건널목을 건너던 차량이 맨하탄에서 롱아일랜드 방향으로 향하던 열차에 부딪혀 튕겨져 나간 차량이 다시 반대편 선로에서 오던 열차와 충돌했으며, 열차는 선로를 벗어나 플랫폼과 충돌했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은 사망했고 열차 승객 중 최소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열차는 큰 손상이 생겼고 당시 두 기차에 탑승 중이던 900명이 넘는 인원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철도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맨하탄과 롱아일랜드 구간 열차가 대폭 지연되면서 통근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편 어제 차량 사고가 있기 전인 오후 3시 45분쯤에는 발드윈역과 프리포트역 구간에서 보행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오랜 시간 열차가 지연되는 등 어제 하루 만에 2건이나 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 혼잡세 징수에 반대해왔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합의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교통 혼잡세 징수를 포함한 MTA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MTA 개선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교통 혼잡세를 징수하기 위해 맨하탄 61 스트리트 남쪽으로 전자 톨 장치를 설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혼잡세로 걷어들이게 되는 수입은 MTA 전용 예산으로 활용되며 뉴욕시 지하철 등의 시스템 개선과 보수 등에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MTA의 예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여전히 부자 증세라고 믿지만 MT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교통 혼잡세 징수로 당면한 과제를 헤쳐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뉴욕시는 새로 신설되는 인터넷 세금을 MTA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합의는 마쳤으나 뉴욕시 버스와 지하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 노스 등을 관할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과연 교통 혼잡세 등으로 모든 예산을 어떤 식으로 분배해 사용할지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지사와 시장은 현재 뉴욕시 트랜짓,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 노스 등 6개의 산하 기관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MTA의 조직을 개편해 장기 시설 투자나 인프라 개선 등 대규모의 예산과 시간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의 소송 취하 판결로 정상화를 기대했던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다시 소송전에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희 전 후보는 내용을 보충해 새로운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며 경조부 예산 유용 등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를 상대로 한 소송전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희 전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박 전 후보는 지난 21일 법원의 소송 취하 결정은 기존의 소송으로는 권영진 전 회장과 상록회 이사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판사로부터 받은 법원 명령문에는 향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이거 기각은 누가 이기고 진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에 일단은 기각을 하고 기각을 하는데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원고나 피고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각입니다. 박재희 후보 측은 기자회견에서 상록회 계좌로 입금된 경조부 체크 내용을 공개하고 권영진 전 회장과 이사진이 상록회 운영을 정당하게 해왔는지 의심된다며 지난 선거의 규정 위반과 건축기금 문제, 경조부 비용 등 상록회 운영 문제로 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축기금이라든지 이런 그 경주에
자금 사용한 거라든지 파인 플라자 문제라든지 그동안 그 권영진 회장이 추진했던 데이케어 센터의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게 밝혀져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하지만 권영진 전 회장이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현 상록회 이사진의 사퇴, 그리고 상록회관을 이전하며 소진된 건축기금을 회복시킬 방안을 제시하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록회 측은 경조부 비용을 포함한 모든 결제 내역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박재희 후보 측이 소송을 원한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 특목고 입학생의 인종 다양화를 위해 추진 중인 뉴욕시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확대 방안이 올 가을 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현행 특목고 입시는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법원 에드가도 라모스 판사는 아시안 아메리칸 그룹과 학부모들이 뉴욕시의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확대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원고 측이 제기한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확대안을 막기 위한 소송에 라모스 판사는 뉴욕시의 입시제도 변경이 제14차 수정헌법 평등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의도적으로 차별했다는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며 뉴욕시의 입학제도 변경은 인종적 다양성을 위한 중립적 대안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올해 9월 가을 학기부터 특목고 입학 커트라인에 근접한 점수를 받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여름 교육 수료 후 특목고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각 특목고의 입학생의 비율을 현행 5%에서 20%까지 저소득층 학생들로 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특목고의 아시안 학생 입학률이 전체의 80%를 넘어서자 입학생의 인종을 다양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6월 특목고 입시 폐지와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는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확대로 특목고 내 인종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소송을 환영했습니다. 북부 뉴저지에서 납성분 수돗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이 가정으로 전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수돗물 납성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겐 카운티의 수도회사 스웨즈는 지난해 시행된 수돗물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약 15% 정도의 가정과 사무실 등의 수돗물에서 연방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웨즈는 발견된 납성분은 지역을 연결하는 대형 수도관이 아닌 대부분 주택과 건물 내부의 수도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소유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인 가정에 전달된 서신에서도 스웨즈는 자신들의 책임인 대형 수도관은 문제가 있을 경우 단계적으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일반 가정에서도 납성분 검사와 수돗물 사용법 개선 등을 통해 납 중독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웨즈는 일반 가정에서 수돗물에 납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환경국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검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 수 있으며 수돗물을 사용하기 전에 15초에서 30초 정도 물이 흐른 다음에 사용하고 뜨거운 물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납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마시거나 음식에 넣어 쓰는 것은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병에 든 물이나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집에 어린이 또는 유아가 있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 납 중독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병원의 환자 대기 기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뉴욕시가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뉴요커에게 제공하는 NYC 케어가 시행되면 이 같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열린 뉴욕시 의회 공청회에 참석한 뉴욕시 보건병원 시스템의 대표 미첼 캐츠 박사는 뉴욕시 운영병원의 전문의 진료 적체 현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캐츠 박사는 브롱스 북중부 지역이나 맨하탄 할렘 등의 경우 심장 전문의나 뇌분비학 전문의, 신경외과, 안과 전문의 등을 만나려면 최대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뉴욕 시립병원에서 전문의가 아닌 개인 주치의를 만나려고 해도 보통 1주에서 2주를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11개의 시립병원과 70여 개의 일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캐츠 박사는 이처럼 환자의 대기 기간이 긴 원인은 수요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초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60만여 명에 달하는 무보험자와 서류 미비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NYC 케어 프로그램을 곧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현재 시 병원의 진료 현황에서 추가로 수십만 명이 진료를 받는다면 환자들의 대기 시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3.1절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3.1절 하면은 독립만세로 대한민국이 나라를 찾는 데 중심이 되었던 날입니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독립을 외치고 독립을 외치다가 고초를 겪으며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 기억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날은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조선의 딸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 정부가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 등급 건국 훈장을 추수하기도 하고 잊혀졌던 많은 애국지사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번 3.1절 100주년을 맞아 기억되지 않은 애국지사들이 있습니다. 상인들이며 나무꾼이며 광부들 모두가 만세운동에 앞장섰고 심지어 맹인들까지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주 만세운동, 전주 만세운동, 그리고 통영 만세운동에 이르기까지 3.1절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펼쳐졌습니다. 통영 만세운동은 기생들이 참여해 오늘날 독립운동에 큰 초석을 이뤘다는 사실도 100주년을 맞아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3.1절 운동과 유관순의 날이 뉴욕 주정부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뉴저지에서도 채택될 예정이어서 100주년 3.1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국내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번 3.1절에는 주목을 끄는 행사가 있습니다. 3월 1일 금요일에는 맨하탄 유엔본부 앞 하마슐드 광장에서 3.1 만세운동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어서 100주년, 그러니까 100년 전의 독립만세 함성소리가 맨하탄 한복판에 울려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에는 뉴저지에서도 3.1절 기념식과 유관순 열사를 추모하는 공연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대한민국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세들에게는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니 이 모든 행사들이 뿌듯하기만 합니다. 3.1운동의 역사적인 의미는 해외 동포들이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실들이 또 있습니다. 100년 전 3.1운동의 근간이 미국 서부 지역에서 시작되었고 결실은 뉴욕에서 맺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보다 더 먼저 미국 중부 지역의 네브라스카에서 한인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선열들의 역사적 기록이 밝혀졌습니다. 이분들이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당시 웰슨 대통령에게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성금을 모아서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하면서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의 움직임이 중부에서 시작하고 서부를 통해서 동부에서 그 결실을 맺는 연결고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번 3.1절 100주년 행사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역사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헬렌 로젠탈 뉴욕시 의원은 최근 뉴욕시의 경찰차와 소방차, 앰뷸런스 등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이렌 소리를 유럽 스타일로 바꾸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은 현재 사이렌의 소음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유럽 스타일의 사이렌 소리로 변경할 경우에도 사이렌 소리 크기는 118데시벨로 유지됩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서 수년 전부터 사이렌 소리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벤 칼러스 뉴욕시 의원은 스쿨버스 정차 시 작동되는 스탑 사인에 카메라를 장착해 불법적으로 추월하는 차량을 단속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정부에서도 2019-2020 회계년도 예산안에 스쿨버스에서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정차한 스쿨버스를 추월하다 적발될 경우 $2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 의회는 최근 경찰이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부모를 체포하는 일로 인해 아이들이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일을 없애기 위해 체포 규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들 앞에서 부모에게 수갑을 채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이가 없을 경우에만 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부모가 체포돼 아이와 헤어지기 전 대화 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뉴욕주에서는 10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의 부모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6학년에서 12학년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으로 학교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교육국 웹페이지와 학교에서 배부하는 설문지를 통해 한국어를 포함한 11개 국어로 진행되며 오는 4월 3일 마감됩니다. 교육국은 매년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뉴욕시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며 설문조사 결과는 각 학교의 자질을 측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영상 4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토요일 흐리고 몇 차례 눈과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